재개발 정비구역 내에서 토지나 건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마다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제한됩니다. 도시정비법 제2조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토지 등 소유자마다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도시정비법 제39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되는 경우를 구분하면서 여러 명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 대표인 한 명만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는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여러 명이 각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들이 1세대의 가족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세대의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별개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배우자나 미성년인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혼이나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성년이 되어 분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 개별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개발 사업지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매수하면 조합원 지위도 양수받는다. 재개발 사업은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므로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은 부동산 투기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주택법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정비구역 내의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져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상속이나 이혼으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양수인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됩니다. 또한 양도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의 승계가 인정되는데 대표적으로는 해당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받았다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 외에도 양도인의 세대원 전원이 생업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을 이유로 외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였던 양도인이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착공 이후 3년 이상 준공이 되지 않는 재개발 사업지의 양도인이 3년 이상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서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어도 조합원의 이전이 가능합니다.